이제 167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손해조사. 예, 앞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생산비 손해조사. 이제 페이지 167쪽. 생산비 손해조사. 예, 생산비 손해조사는 이제 크게 두 가닥으로 공부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고추하고 이제 브로콜리 이렇게 공부를 한 가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장 세트 해가지고 한 가닥 공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생산비 적용 품목이 고추하고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 가로에서 1번 있고 2번 배추 김장 세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추 브로콜리는 뭐예요? 사고가 날 때마다 바로 생산비 조사를 한다. 그래서 별도로 그 조건이 없어요. 사고 나면 무조건 조사하기 때문에. 근데 배추 등 김장 세트는 조사할 때 어떻게 한다? 조사 조건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어쨌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이제 식물체, 즉 생산비 손해조사, 추가조사로 생산비 손해조사를 해야 될 농지, 그리고 경작불능 조사 시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인 농지,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비의 조사 대상이에요.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 있죠.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그냥 해당 사고 시 조사를 해요. 근데 얘는 조사 조건이 구분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로 생산비 손해조사를 해야 될 대상. 그 다음에 경불조사 시에 두 가지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 대상 또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지만 경불보험금 신청치 않은 대상, 이렇게 구분되더라라고 보시면, 결국은 김장 세트에서 생산비 손해조사를 해야 될 경우가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사 시기입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 1번이죠. 그러면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사고 때마다 조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두 번째 수확 직전. 자, 2번입니다. 2번은 뭐예요? 김장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직전에 합니다. 수확 직전에. 그래서 조사 시기는 뭐예요? 사고 시마다. 얘네들은 김장 세트는 수확 직전에 뭘 조사한다? 생산비 손해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가로 3번입니다. 생산비 손해조사는 계약자가 피해 미미 등 취소할 때는 그냥 당연히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봅니다. 다음 공목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추, 브로콜리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조사합니다. 자, 여기서 고추하고 이제 브로콜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고추,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있는데 먼저 여기다가 뭘 써드리고 싶으냐면 보험금 공식 한번 써드릴 거예요. 그래야만이 얘 조사하는 이유를 아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추 보험금입니다. 고추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얘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불러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공식 한다 이제 빈 여백에다 살짝 적어 놓으시고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여백에 적어 놓으시다고. 그때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중요해요. 얘가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500만 원이다, 뭐 700만 원이다 이렇게 조건을 줘버렸어요. 그럼 그냥 오케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곱하기 경과비 이렇게 바로 하면 되고 700이면 700만 원 했는데 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어떤 보험금이냐면 이 잔존보험금이 여백에 좀 있으면 이렇게 해요.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지급 보험금 합계액. 기지금 보험금의 합계액을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만 몇만 해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1차 사고 날 때, 자, 원래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차 사고 때 지금 보험금이 1차 때 보험금이 100만 원이 나갔어요. 2차 때 보험금이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700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700만 원이다 라고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자,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인데 1차 때 딱 조사해보니까 100만 원, 2차 때 200만 원 나갔어요. 그럼 그건 당신이 알아서 여기다 쓰시오. 그러면 뭐예요? 700 쓰면 됩니다. 그렇죠? 기지급 보험금의 합계액이잖아요. 합계. 자, 100만 원 나갔어. 200만 원 나가서 총 얼마나? 300 나갔으니까 1000만 원 300 뺀 나머지 700에 대해서 그 한도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비 보장입니다. 얘는 생산비. 그래서 일과목 공부하시면 생산비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뭐 광열비, 농지 임차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밭갈이 영농비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비는 뭐예요? 총 고추는 고추를 수확해서 파는 금액이 아니에요. 고추를 일정 면적, 2000만 원에 해당되는 면적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농사비용. 농사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비용에는 고추를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생산비라고 하고요. 수확할 때 들어가는 걸 수확비용이라고 하는데, 보험은 수확비용은 가입해 주지 않고 생산비만 가입해 줍니다. 생산비만. 그래서 이 생산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과비율이에요. 경과비율.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너 1000만 원을, 농사 짓을 때, 고추 넣을 때 1000만 원을, 처음 시작 1000만 원치를 전부 다 사다가, 밭에다가 쫙 뿌려서 농사 짓진 않아요. 고추라든가 브로콜리는 약을 많이 합니다. 농약 같은 거. 근데 농약이라는 게 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고추의 벌레라든가 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약이지, 치료하는 약이지,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고추는 하루하루 농사 칠 때마다 농사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고가 날 때 딱 날짜 계산해 보니까, 당신은 1000만 원 중에서 한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럼 그거 한도 이거 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경과비라는 게 뭐냐면, 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 여기에서 투입된 생산비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투입된 생산비의 비율. 이 사고 났을 때, 그때, 왜냐면, 만약에 정식 해놔서 고추는 옮겨 심는다 했잖아요. 정식이라고 해요. 시장에 재래시장 가면 고추 모종 팔죠. 그게 이제 키우는 거 모종을. 그래서 밭에다 심는 거 정식이라는데, 정식을 해가지고, 뭐 한 10일째 되는 날, 또는 50일째 되는 날, 태풍이 와버렸다. 강풍이 왔다. 멧돼지가 왔다. 병충이 왔다. 그럼 뭐예요? 그럼 원래 이 집은 고추는 100일, 석 달 열흘을 키워야 한다고요. 석 달 열흘을. 그러면 10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뭐다? 생산비예요. 총 생산비. 근데 100일 동안 들어갔는데 50일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생산비를 얼마? 50일에 해당되는 생산비만 들어갔겠죠. 그럼 나머지는 내 주머니에 있어. 아직 이제 농약 같은 거 안 샀으니까. 그건 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왜? 그건 손에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거 투입된 이 사고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비율을 우리는 경과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인데 지금 이 경과비율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과비율 해가지고 167쪽 보시게 되면 브로콜리 경과비율 조사 있죠. 고추 브로콜리. 중간에 이제 사고 발생 일자 확인인데 여기다가 경과비율 해가지고 하나만 더 써드리면 경과비율은 크게 두 가닥으로 구분합니다. 자, 수확하기 이전에, 그래서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있는데 수확기 중 자연재해, 초시의 화재 또는 병충해, 수확하기 전에 자연재해, 초시의 화재 이렇게 났을 때 이때 경과비율 어떻게 계산할래? 라는 거예요. 이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에 경과비율은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 쉽습니다. 예. 그냥 알파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칸 적으니까.
알파, 플러스입니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자, 봐보세요. 자, 알파 들어가 있고 1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요. 이 지금 경과비율은 고추의 경과비율입니다. 여기가 55.6%예요. 55.6%. 그럼 100%에서 처음에 농사 질 때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불러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 뭐냐면 농사 질 때 정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비용들 있죠.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빌려야 되고 이런 비용들 있겠죠. 농기구도 갖다가 좀 밭 노탈도 쳐야 되고 이런 비용들. 이게 처음에 농사할 때 이 정도. 즉 1,000만 원이다가 뭐 얼마 들어갔다고요? 총 농사 짓기 전에 556만 원이 일단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 100%에서 556만 원 뺀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444만 원이 남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1,000만 원이에요. 총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알파는 뭐예요? 1,000만 원에 55.6%니까 556만 원. 농사 짓기 전에 일단 들어가고, 그러면 100%에서 556만 원을 빼면 얼마 남았어요? 444만 원이 남았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이렇게. 그럼 이 444만 원 갖고 며칠 쓰냐라는 거지. 이거 며칠간 이거 나눠서 쓸래라는 거예요. 이걸 표준 생장일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고추의 표준 생장일수는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석 달 열흘 걸린다고 했죠. 석 달 열흘을 딱 그냥 100일이라고 합니다. 100일. 100일.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쓰는 거예요? 농사 비용으로 이제. 자, 모종을 옮겨놨어. 심어서 끝났어. 그럼 그때부터 하루에 얼마씩? 정식을 했으면. 옮겨 심어서 그때부터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444만 원 나누기 100일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4,440원씩의 농사 비용이 싹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생장일수예요. 생장일수. 그러면 이 444만 원을 100일로 지금 써야 되는데 사고가 언제 만약에 50일째 되는 날 사고 났다면 지금 투입된 생산비를 얼마 들어간가요? 444만 원에 50 나누기 100 했으니까 절반 들어가서 222만 원 들어간 거죠. 총 농사비를 얼마 들어간 거예요? 556만 원 플러스 222만 원 해서 778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 1,000만 원에서 778만 원을 뺀 나머지 돈 어디가 있어? 계약자 주머니에 있잖아요. 아직 손에 안 났죠. 그럼 이 생산비가 완전히 100%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생장일수가 며칠째 되는 날, 100일째 되는 날. 다 들어갔겠죠. 그죠? 556만 원 들어가고 440만 원 다 들어갔죠. 왜냐면 일이 될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정식 해놓고 10일째 되는 사고 날 수 있겠죠. 정식 해놓고 20일째 되는 날 사고 날 수도 있고 30일째 되는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보험은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라. 1,000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자, 778만 원 들어갔는데 1,000만 원 손해 입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뭘 만든다? 경과비율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되시죠? 이렇게 경과비율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 집이 1,000만 원의 기지급보험금이 하나도 없어요. 0이면 얼마? 여기가 1,000만 원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해율은 이제 별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수확기 중일 때 이제 수확이다. 다 키웠으면 이제 며칠 갔다는 얘기예요. 100일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100일 지났다는 얘기죠. 수확할 때 됐으니까. 석 달 열을 키워야 수확한다고 말씀드렸죠. 표준 생장일수 100일이 지나면 이제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때 경과비율은 1이에요. 자, 100% 다 들어갔네. 네 생산비 다 들어갔네. 100% 1,000만 원 다 들어갔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를 회수를 해. 고추 따서 팔면 내가 들어간 생산비가 회수가 되죠. 이익금 플러스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표준 수확일수. 여기를 수확일수라고 불러요. 자, 원래 따기 시작하면 전부 다 1,000만 원을 일거에 회수한 게 아니에요. 따는 기간 내내 조금씩 하면서 내가 그동안 들어갔던 생산비도 회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직 횟수 못한 생산비가 얼마 남았냐? 그거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횟수 못한.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 수확일수는 뭐예요? 자, 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 줍니다. 자, 이게 50일이다 라고 줘버려요. 그냥 표준 수확일수는 50일이다 라고 줍니다. 그냥 보통 50일이라고 시험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고추의 보험 기간은 150일이에요. 정시간 날로부터 150일. 그러면 100일은 키우고 50일은 따라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60일, 70일 따신 분도 계십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은 50을 줄 수도 있고 70을 줄 수도 있고 80을 줄 수도 있어요. 놀릴 필요 없다. 왜냐면 농지마다 나는 한 70일, 한 2달, 한 석 달 따블라네, 90일간 따블라네, 그럼 따는 겁니다. 수학 개시부 종료일이나, 종료일이 지금 나는 한 11월 달인께, 한 90일 되겠는데? 그럼 90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규정상 50일밖에, 뭐가 규정상 50일이요? 이럴 수 있겠죠. 또, 얘는 나는 50일간만 수학하고 그러고 가라고 볼 거야, 끝낼 거야, 나는. 그럼 또 그런 분은 계시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일수는 뭐예요? 수학일수는 이 50일 중에서 수학을 얼마나 했냐? 결국 뭐다? 횟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10일 했다. 10일. 그러면 10일짜리가 사고 없었잖아요. 사고 없겠죠. 그럼 사고 없었으니까 얼마 횟수했어요? 100% 중에서 10 나누기 50 하면 20% 횟수하고 아직 횟수 못한 게 얼마 남았다고? 80% 남았다고요. 80%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공식을 다 외우라는 건 지금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장일수. 얘는 고정값이에요. 고정값이 100일. 고정값. 알파. 얘를 준비기, 생산비교를 했는데, 고추는 55.6, 브로콜리는 49.5,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네들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장일수하고 이 수학일수예요.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일까지 경과된 일수예요. 경과일수. 생장일수라는 게.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로부터 사고일까지 뭐다? 경과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장일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고 발생 일자를 이 특정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일자를 특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수학 개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사고는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났다는 건 뭐예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사고가 난 날짜입니다. 비가 와 무지하게 많이 와버렸다. 사고 난 날짜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사고 난 날짜입니다. 멧돼지가 와서 난리 쳐버렸다. 그때가 무슨 날짜다? 사고가 난 날짜인데, 그런데 만약에 가뭄이다. 그럼 사고 날짜 어떻게 정할까라는 게 바로 교재 167쪽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면, 자, 중간에 지금 다번밥 생산비용 손해조사 가로 1, 2번이 있네. 2. 고추, 브로콜리의 경과비율 조사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지금 쭉 깔아드린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 경과비율, 이게 지금 167쪽에 있는 거 중간에. 사고 발생일 확인. 이 사고 발생일 확인은 뭘 하려고? 생장일수나 수학일수를 알기 위해서 사고 발생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고 발생에서 설명해서 이거 지금 판서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고 발생일 이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왜 조사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재해가 발생한 날짜,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가뭄과 같이 지속되자. 재해가 발생한 일자는 뭐예요? 멧돼지가 왔다, 불이 났다, 그렇죠? 이러거나, 또는 뭐 태풍이 불었다, 강풍이 불었다, 냉해가 왔다. 그럼 뭐예요? 그때가 사고 났죠. 냉해도 이 기상청 자료 들어가면요, 영하 몇 도로 뚝 떨어진 날 있어요. 그럼 그가 냉해의 날짜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그러면 이거 볼까요? 자, 사고 일자. 사고 일자.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고추예요. 고추인데 정식일이, 자, 5월 10일이 정식이에요. 정식. 근데 사고가 뭐냐면 강풍이 불었대요. 강풍이 6월 9일 날 강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출제자는 강풍이 6월이고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정식일로부터 30일 경과 라고 써놔요. 이렇게. 그럼 30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갖다가 달력을 그려. 5월 달 그려고 10, 11, 12, 13, 14 이렇게. 아니 31일인데 이것은 함정일 거야.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30일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 쓰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30일 쓰란 얘기예요. 정식이 나오면, 정식이란 말이 나오면 생장일수란 얘기가 되는 거고,
생장일수가 나오면 수학기 이전 사고라는 거예요. 이러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30일. 근데 이것처럼 멧돼지가 왔으면 멧돼지가 온 날이 6월 9일이다 그래갖고 출제자가 30일 경과하면 30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쩔 거냐? 자, 정식은 5월 10일인데 가뭄이에요. 재해가 가뭄. 가뭄이면 가물 거잖아요. 지금 시기에 우리 지금 가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소비 전략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뭄인데 이 가뭄이면 어때요? 1시간 비 안 오면 가뭄인가요? 그러면 한 1일 하루 정도 비 안 오면 가뭄인가요? 10일? 한 달? 2달? 뭐 이게 있겠죠. 그래서 가뭄이라는 게 뭐냐면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거기 보십시오. 자,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 그럼 언제를 사고 날짜로 특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하는 방법을 저기다 정해 놨어요.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 가뭄이면은 자 사고 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이래요. 끝나는 날. 그러면 재해가 끝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첫 강우일 전날. 즉 비가 쭉 안 오다가 비가 딱 왔어. 그럼 그 전날이 가뭄의 마지막 최고 피치였었잖아요. 최고 그냥 간다 죽을랑 할 때 그때가 이제 가뭄이란 얘기예요. 볼게요. 자, 그러면 가뭄이 시작됐어요. 시작은 언제다? 6월 10일 날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재해가 끝나는 날이에요. 재해가 끝나는데 이 끝나는 날을 언제라고 그랬어요? 첫 강우일 첫날이라고. 첫날. 자, 그러면 사고는 요지고 첫 강우일이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냐? 정시간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됐대요. 60일. 그러면 사고는 즉 생장일수는 며칠이에요? 정식 나왔잖아요. 생장일수는 60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 한번 살짝 더 볼까요? 근데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무슨 조사가? 생산비 손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해라라고 했어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조사가 이루어진 날, 이 날이에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날은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가뭄 기간 중, 그 다음에 가뭄, 즉, 재해가 끝나는 날 이후.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그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조사가 이루어진 날. 자, 이 집이 보니까 6월 10일 날 지금 가뭄이 시작됐대요, 가뭄이 6월 10일 날 시작이 됐는데, 첫 비 온 날이 7월 8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7월 8일이, 이때는, 61일이라고 할까요? 61일. 그리고, 첫 강우일이고, 그 다음은, 첫 강우일 전날은 며칠이냐. 그럼 사고일자는 며칠로 써야 됩니까? 이제 아까 설명했는데. 자, 사고일자는 가뭄이다 그러면 재해가 끝나는 날인데. 자, 그러면 비 온 날이 7월 8일 날 비왔다는 거예요. 7월 8일 날 비왔으면 이 비 온 날 7월 8일 기준 해보니까 정시간 날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날짜는 언제예요? 7월 7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시일로부터 며칠? 60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조건 안 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 첫날이니까 7월 7일을 해서 60일로 써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계약자가 야, 지금 계속 비가 와. 비가 안 와. 그래서 나 지금 우리 각시랑 이 팀에 좀 놀러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비 올 것 같아. 그러니까는 보험에서 연락합니다. 나 신고를 했는데 빨리 조사해달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농협에 연락하는 거예요, 영업에다가. 농협에.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조사를, 아니, 비 오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나 지금 우리 각시랑 외국 가야 되니까 미리 좀 조사해줘.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다음 기간 중에 조사할 수 있겠죠. 조사를 언제 했냐면 6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조사를 했대. 근데 6월 30일 날 조사한 날은 뭐다?
정식일로부터 뭐 50일 되는 날이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만 조사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집의 최종 사고일자는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예요? 6월 30일이 사고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 오기 전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 오기 전에 조사하면 조사한 날을 무슨 날짜로? 사고일자로 특정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이고 그 6월 30일은 정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럼 이 날이 뭐가 된다? 생장일수가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있는 내용이. 대신 이거 안 주고 첫 강우일 7월 8일이다. 이 7월 8일은 정식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이다. 그럼 61일을 바로 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가뭄은 사고일자가 뭐예요? 첫 강우일 전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 전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뭄이 쭉 되고 있어. 계속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그러다가 처음 비 온 날, 전날이 무슨 날? 사고일자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다? 61일이 아니라 60일이 된다는 거예요. 전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7월 7일이 사고일자들. 만약에 이 조건을 주고 출제자 물어봅니다. 자, 사고일자를 쓰시오. 여기 밑에는 없어. 밑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주고. 자, 사고일자 쓰시오. 그럼 7월 8일. 딱 쓰면. 근데 쓰고 나면 뭔가 좀 찜찜해. 나 책을 읽긴 읽었는데. 사고일자 이제 다 7월 7일입니다. 그쵸? 물어보는 거예요. 생장일수는 며칠인가 그러면? 60일입니다. 하면 되죠. 하루 뺐으니까 하루 같이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시인지 안 해야지. 시간을 따져봐야 알지. 이런 분 계시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렇죠. 대신 이는 자, 조사가 가뭄 이후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어쨌나 조사한 날이 사고일자가 되고 그 사고일자까지 정식일로부터 그 사고일자까지 경과된 일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생장일수라고 한다. 항상 정식이 붙으면 수학기 이전 사고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식이 붙으면. 그러면 수학일수는 뭐예요? 수학 개시일로부터 사고일까지 경과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되죠. 똑같이. 자, 이 집이 고추입니다. 정식 5월 10일. 그 다음에 수학 개시일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9월 20일. 그리고 쟤는 가뭄이래요. 가뭄. 그래서 첫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 강우일이 9월 30일이래요. 30일. 그래서 이날은 수학 개시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래요. 11일째 되는 날이래요. 만약에. 그리고 정식일로부터 5월 10일이니까 120일. 121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